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오늘 임재원의 논처나 이 시간에는 우리 좀 교양적인 부분,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금 상식을 조금 우리가 확대해 보자는 의미에서, 또 뭐 제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의 폭을 한번 넓혀보자는 의미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의학과 한의학과 양의학, 그죠? 서양의학이죠.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봅니다. 이런 관점이 지금 현재 20대, 30대, 뭐 40대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보이는 관점일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50년대, 60년대 또 그 이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죠. 한의학과 양의학 이렇게 하면은 이 관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한의학의 그 존재감이 많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주변에 보니까 한의사분이 한의학 하시는 분들이 그 문을 많이 닫더라고요. 그래, 70년대 그때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소년 시절을 일 때만 하더라도 한의학 하면 그래도 참 신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연속극 드라마, 아주 그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해외에서 그 대장금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그게 주인공이 누구였더라?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든 그 대장금이 그렇죠. 그 대장금의 주제가 뭡니까? 한의학에 관한 거죠. 또 허준, 그 또 유명한 드라마죠. 뭐 그런 것이, 그 허준 같은 경우에는 제가 70년대 그때도 허준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흑백 TV로. 그런데 다시 재방송이 되었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인기가 있었죠. 그만큼 그 한의학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고 그랬죠. 그것으로서 또 한의학이 많이 부흥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쩐지 요즘 주변을 보면은 현재 2018년 현재에 한의학이 많이 국민들의 이거 마음속에 잊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이제 전제 서로는 그렇고, 그러면은 자, 한번 일단은 우리가 이 한의학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한의학과 양의학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는 얘기입니다. 한의학이란 뭐냐? 요지를 말하자면 이 한의학이라는 것은 뭐 이 동아시아에서 발전한 학문이죠. 중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뭐 이쪽으로 동남아 일부 국가, 여기에서 발전한 학문인데, 이 학문의 기본은 음양오행입니다. 그죠? 음양오행과 기,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그 문화, 독특한 문화 있죠. 주역의 문화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주역의 문화라는 것은 곧 음양이고 오행이라고 그러는 그 기의 흐름을 기본으로 이 우주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관점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하는 것이 한의학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한의학은 기운의 흐름을 그 기운의 흐름에 의해서 모든 그 인체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운의 흐름, 이 기의 존재가 사람의 인체를 이루고 있고, 이것의 조화 여부, 조화 또는 조화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병이 발생하고 또 치유되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운을, 한의학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기운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잘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다스릴 때에 사람의 인체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이론인데, 그 음양오행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이 음양오행이 있다. 음양오행, 그죠? 이거 오행이 있고, 오행의 이제 인체 속에도 당연히 음양오행의 그 조화가 있고, 이 음양오행의 이 조화라고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에 하늘로부터, 이 천으로부터 얻는 몸속에 진입된 음양오행이 있고, 그 천으로 진입된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주학이죠. 사주추명학의 기본이죠. 사주추명학의 그 나오는 그 사주 8글자가 그 몸에 음양오행이 기본적으로 진입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땅으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나머지 사주학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음양오행의 기운은 신체의 주류, 근본적으로 가장 원칙이 기둥이 되는 주재하는 인체의 기능 모든 것을 주재하는 그것이고, 또 잡다한 어떤 기운이 들어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몸에 진입해 있던 그 기운과 이 기운의 이 작용이 또 치기라든지 주변의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잡다한 부수적인 그 음양오행의 기운 등등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그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음양오행의 조화 조절을 통해서 병의 치유와 발생과 치유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이 관점이 한의학의 기본 관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이 사람 인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그죠? 주변에 또 많은 이 음양오행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음양오행은 어디 있는가? 다시 주변의 그 여러 사물, 물질, 그리고 동물,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 속에는 다 이 음양오행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의학의 그 기본, 이론은 이 음양오행의 조화니까 이 사람에게 이 음양오행의 그 불균형에 의해 가지고 병이 났단 말이죠.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밖에 있는 이 음양오행의 이 조화, 음양오행이 있는 이 존재를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이것을 결합시켜 가지고 사람의 인체가 가지고 있는 음양오행과의 어떤 조화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뭐냐? 약물치료죠. 약물치료. 그래서 그 약물을 정의할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 한방에서는 약물을 정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물, 음식, 외부에 있는 어떤 그 모든 물질을 전부 음양오행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죠? 토에 속하는 식품이다. 또는 음에 속하는 식품이다. 냉에 속하는 식품이다. 등등과 같이 전부 음양오행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특히 이 약리, 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이 주변의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존재는 약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왜 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전부 음양오행의 존재이기 때문에, 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를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으면은 사람의 몸속에 음양오행의 조화가 변화를 일으킨다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약학이 서양보다도 훨씬 이 동양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약에 관해서는. 그것이 다시 말해서 이 음양오행의 식의 그 분류에 의해 가지고 약의 그 약 효능을 빨리 광범위하게 그 지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론적 근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옹구, 이 뜸 같은 경우에는 음양 오행 중에서 이제 음양에 관한 거죠. 음양, 차고, 따뜻하고 화기, 이 화기의 조절을 통해서 몸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옹구, 이 뜸의 요법입니다. 그죠? 뜸의 요법. 뜸의 요법에서 또 이제 기의 흐름을, 이 양의 그 활발한 그 기운을, 이 몸에 이 작용을 시키면서 조절을 함으로써 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한방의 그 이론이죠. 그것이 매우 잘 적중했었고 또 많은 효과를 보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그 음양 오행설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물을 음양 오행으로 분류하고 또 기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모든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 한방의 본질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어떤 그 사물을 공간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바라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떤 곳에도 이 사람의 인체를 정확하게 그려놓은 권위 있는 의학서가 보이질 않죠. 그건 뭔지 아냐면은 사람의 인체를 공간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단지 오직 기의 흐름과 음양 오행의 조화로 바라봤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주로 기의 흐름을 많이 연구했고 그 관점에서 많이 인체 현상을 연구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체험입니다. 자기 체험, 스스로의 체험 또는 그걸 통해서 저걸 하는 것인데, 이 한방의 그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기의 흐름을 연구하자면은 대부분 그 한의사들이, 그죠? 한의사들이 뭡니까? 스스로의 그 기의 흐름을 항상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체험을 하고 화타 같은 그 유명한 삼국지 있고 화타 같은 그런 명의도 그 마비형이라고 그러는 그 마취제를 발견하는 그 과정에서도 스스로 항상 체험을 했단 말이죠. 다니면서 많은 약초를 캔다든지 등등 그런 것 같이 스스로 그 체험과 노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인데, 또 화타의 그 유명한 그 체조법이 있죠. 오검회라고 그러는 거, 그죠? 오검회를 통해서 그 화타가 그 설명한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기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기의 흐름을 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이 기의 흐름을 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의 흐름을 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운행을 적정하게 활성화시키고 저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화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몸의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왜? 오검회라고 그러는 자체를 개발했다는 자체가 이미 이 화타의 그 추구하는 그 의학의 그 방향성이 뭐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의 흐름. 그 기의 흐름, 오금이라고 그런 게 다른 거 아니죠. 5가지의 그 짐승의 뭡니까? 저걸,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이 행했을 때에 이 음양 오행의 어떤 기운을 발흥시킬 수 있다. 뭐 쇠검자,
금기를 발흥시킬 수 있다. 이 화기를 발흥시킬 수 있다. 뭐 등등 같이 이 기의 흐름을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어떤 그 동물의 흉내를 내물어서 기의 흐름이 변화되고 그것이 음양 오행의 어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놨던 수단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왜 하타를 인용했는가 하면은 한의사라고 그러는 존재는 항상 그 기의 흐름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 기의 흐름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죠. 운동. 대부분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화 황비용의 그 주인공인 그 황비용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무술가이지만은 무술가라고 그러면 흔히 얘기해서 사음꾼, 그죠? 남을 두들겨 패는 사람, 뭐 이렇게 나쁜 관점으로 보지만은 그게 아니죠. 자기 몸의 신체를 스스로 단련하면서 스스로의 몸을 강하게 만들고 자기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건강한 어떤 그런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 그러려면 뭐죠? 무술가라고 그러는, 무술을 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자기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것과 일치하는 게 뭐냐면 이 한의사와 똑같단 말이죠. 한의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스스로 몸을 건강하게 자기 몸을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 몸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몸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황비용이라는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유명한 한의사란 말이죠. 그 지역에. 뭐 잘 아시겠지만 보지림이라고 그러는 큰 한약방을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그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쪽의 그쪽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든다면 대장금이라고 그러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대장금의 주인공이 단순한 궁녀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대장금의 그 주인공이 저걸 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무술가라는 얘기는 없단 말이죠. 이 혈도라든지 등등 이 침이라든지 이 자체는 기의 흐름을 연구하는 것인데 여기에 능통하자면은 이 몸의 신체의 기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기의 양생과 다시 기를 키우는 그런 어떤 많은 지식이 있자면은 자기 스스로도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 그냥 단순한 궁녀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대장금 영화에서 저 드라마에서 봐온 장면은 대부분 궁중의 유명한 의사라는 사람들이 그냥 나약한 서생, 글만 읽는 그런 사람들로 대부분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한의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이라고 그러는 건, 이제 조금 방향이 어긋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결코 어긋난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한의학은 자기 몸의 스스로의 체험과 경험, 스스로로부터 일단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얘기죠. 그 관점에서 한의학을 공부해야 되고 왜 그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면 그 기의 흐름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기의 흐름은 타인의 몸속에 있는 그 기의 흐름을 가지고는 그 흐름을 측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따라서 자기 신체의 그 기의 흐름을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의 척도로 삼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스스로가 건강한 어떤 도인술, 그죠? 그런 어떤 체력 강화, 그것이 무술을 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괴물로 같이 말이죠. 헐크나 그런 존재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이 사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양생의 관점에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좋은 한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의 이 얘기는 그런 거죠. 기와 음양 오행을 다루는 학문, 구조학이 아니라 기의 흐름을 다루는 학문라는 얘기죠. 뭐 침 같은 것도 연구할 때에 대부분 자기 혈을 찔러보잖아요. 찔러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항상 자기 몸이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이 한의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하신 분, 누구죠? 그 뜸에 아주 유명하신 분, 누구더라? 그 있잖아요. 그 나이 많으신 분. 아주 요번에 뭐 재판도 받고 해서 아주 여러 가지 매스컴에 오르내리신 분, 그죠? 그분도 자기 스스로 뜸을 하잖아요. 스스로. 뜸을 해가지고 내가 그 누구죠?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 뜸을 함으로, 치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자기가 100살이 넘었다고 그러던가요? 그죠? 그러면서 아직 장가를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그럴 정도로 자기 건강을 자랑합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아까 무술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반드시 한의학을 하시는 분은 하시는 분, 그것이 가장 좋은 신뢰죠. 그런 식의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화타나 황비용이나 그런 사람과 같이 자기의 강한 체력이 항상 만인에게 표본이 되는 그런 것을 그런 어떤 견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그건 그렇고 한의학은 그렇다 치더라도 양의학은 뭐냐라는 얘기죠. 한의학은 그쪽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은 더 보다 나은 그 관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분류를 해봤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양의학은 뭐냐면은 이 양의학은 이거 해부학이죠. 쉽게 얘기하면 해부학. 이 서양의 의학은 그 이전에 근래에 갑자기 의술이 굉장히 이제 약학적으로 의학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이 됐지만은 사실은 이전에는 조금 많이 우리 동양보다도 많이 낙후됐어요. 사실은 많이 낙후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양의학이라고 하는 건 해부학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공간학입니다. 공간과 이 해부학이죠. 이 공간학입니다. 공간학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인체를 공간적으로, 구조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인체의 모든 것을 구조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 관점은 일단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의 이 해부학이 이 의학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된 이유가 이 공간학이고 구조학이라는 이 자체는 이 현대 과학하고 맞물렸지 않습니까? 이 과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수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죠. 수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하학이란 말이죠. 기하학. 다시 말해서
예를 든다면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피라미드라고 그러는 이 공간 이 자체를 측정하고 관측하고 이 자체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 그 기하학이죠. 그 관점에서 기하학의 그 측정에서 측정 그런 관측하는 그 과정에서 이 수학이라는 이 기하학이 발달된 거고 기하학과된 이 공간을 숫자로 다루는 게 대수학 아닙니까? 그죠? 대수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양의 과학은 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과학이라고 그러는 것 자체는 음양 오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공간적인 개념이 없단 말이죠. 공간적인 개념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공간은 기본적으로 3차원의 관점이죠. 이 기하, 음양 오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관점이란 말이죠. 시간. 이 시간의 개념을 넣어버리면 이 공간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음양 오행이 다루는 그런 건 기본적으로 그 변화하는 그 전체 과정을 다루는 거고 서양의 과학이라고 그러는 건 현재 보이는 공간, 이 3차원의 이 공간 내에서의 모든 문제를 수식화시켜서 다루는 것이 서양의 과학이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발전된 것이 서양의학인데, 이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잡혔냐 하면은 전부 해부학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구조를 살피고 그 원인을 살핀다. 구조를 보고 구조를 관측하고 그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서양의학입니다. 그래서 수술, 그죠? 째고 무하고 뭐하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첨가되어 가지고 약물, 임상실험 등등을 통해서 일어난 그 반응을 축적시켜서 서양의학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실사구시 다시 말해서 현실에 일어나는 현상에서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축적해 왔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약점이 있죠. 이 음양 오행적으로 바라본다면 총괄적인 그 어떤 모든 개념을 확대시켜서 이 약물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한계성이 있다. 물론 이 한의학에서는 음양 오행으로 모든 것을 구분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얘기에서 이 화기가 사람의 몸에 화기가 강하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지켜주려면 뭐죠? 창기운의 음식, 음양 오행적으로 창기운의 음식을 찾으면 된단 말이죠. 쉽게 얘기했자면.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학문을 연구하는데 조금 지체됨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추구했던 방향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것을 추구했고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죠. 이렇게 가다가 이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것이 갑자기 이제 서양의 의학이 급격하게 발전이 되고 이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특히 지금 현재 20세기 들었었던 이 과학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이 발달이 서양의학을 급격하게 촉진시켰죠. 그죠? 이 정밀 기계 같은 거, 수술 기술 같은 거, 이게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근데, 이 바람을 타고 급격하게 서양의학은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한 90년대,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의학에 대한 어떤 그 붐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갑자기 쇠퇴할까? 라는 것이 지금의 그 고민이죠. 지금의 고민인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금,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의학과 양의학을 서로 이렇게 공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인 구조를 만들잖아요. 서로 교류해가면서. 한의학과 양의학이 융합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사회 제도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걸 철저하게 이렇게 분리시켜요. 이쪽이 이렇게 담을 높은 벽을 섰고, 이쪽은 넘어오지 말고 이쪽은 넘어가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그것을 차단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의학과 양의학이 이게 서로 공존하는 그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지금 의학계의 현실을 보면은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이 양의학 쪽에서는 이 한의학을 미신이라고 그러죠. 아예 뭐 무당의 학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관점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많이 하고 또 뭐 특히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 의학의 한의학이, 특히 한의학이 심각한 어떤 그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의학이 쇠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약진하고 있는,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현재 현대의 그 과학 기술이 왜 한의학에 활용될 수 없어야 하는 거죠? 활용할 수 있어야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열어줘야죠. 그것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의학과 양의학이 서로 섞여야 돼요. 섞여서 여기서 이 섞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이걸 마련해야 이게 발전하는 것이, 한의학은 뭐 미신이다 뭐다라고 라는 식으로 그럴 수밖에요. 과학의 기술은 첨단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의학은 이 과학의 영역에 넘어오지 말라. 국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례로 한의학의 그 문제를, 양의학과 한의학의 차이 문제를 이 사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것이, 내가 이거 발걸음을 그려놨죠. 이 발을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위해서 발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말이죠. 지금 현재, 이 발그림입니다. 자, 여기가 이 혀를 봤을 때, 혈로 봤을 때, 여기가 췌장에 해당되는 곳이라는 얘기죠. 췌장. 여기가 뭐냐면 당뇨병을 추적한다고 나와 있네요. 당뇨병.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작년에 내가 산재를 당해가지고 발을 다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을 다쳤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 내용 중에 제가 이 얘기가 있어요. 그 자료가 없네요. 제가 여기 발 뒤쪽에 이렇게 뭐 어떤 그 부상을 좀 심각한 그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쪽 부분에 이 살을, 여기 있는 이 살을 여기를 떼냈단 말이죠. 떼내가지고 뒤쪽으로 옮겼어요. 여기서 심각한 어떤 타격을 줬죠. 제 발, 오른쪽 발에 타격을 줬습니다. 타격을 줬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췌장, 이자, 당뇨, 이쪽이 혈이 있는, 이 혈이 지나가는 이 부분에 심각한 어떤 문제를, 신체에 어떤 훼손을 가했단 말이죠. 제가 이 산재 사건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건강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당 수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당 수치가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당 수치가. 그래서 당뇨약을 먹고 있죠.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뭐 어쨌든 200이 하니까 전부 200이 하니까 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여기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왜 이러죠? 내가 갑자기 그때 이전까지는 말짱하고 아주 굉장히 건강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 뭐 병원에서도 몰라요. 누구 어디 양의학 이 현대의학에 가서 내가 그걸 물었어요. 이유를 모릅니다. 당뇨하고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당뇨하고. 당뇨가 일어나는 현상하고. 근데 나는 미치겠어요. 지금 이상하게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난 체중이 많이, 이제 수술을 하고 체중이 많이 이제 늘어나서니까 그런 현상이 있나 보다를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체중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있단 말이죠. 거의 돌아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게 과거 옛날같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러다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내가 우연하게 이쪽 다리 부분에 있는 이 혈, 이 자체를 한번 나와 있는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죠. 이 혈자리를 본 적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자체가 여기에 당뇨 그 췌장하고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관된 그 혈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탁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가 지금 굉장히 손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 나중에 긴 세월에 좀 시간이 더 많이 흐르면 이제 회복이 되겠죠.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뭡니까?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확 떼내버리고 나니까 여기에 손상이 오니까 당뇨 현상이 일어났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거 같대요. 아니 뭐 어디 도저히 어떻게 다른 어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되면은 차후에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뭐 어떤 시간이 좀 봐야 알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이미 여기 나와 있듯이 양의학과 한의학이 이렇게 된다면은 결합이 된다면은 이 혈이라든지 이 혈의 그 흐름 이 자체를 미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좀 뭐 구조학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원인과 결과 구조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원인과 결과론으로 바라보자면 여기 발바닥에 여기 있는 그 움푹 들어가는 부분 있죠. 평발 만드는 곳이 아니고 움푹 안에 싹 들어가는 주먹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움푹 파인 이 부분이 당뇨와 치장 등등에 굉장히 관련 있는 혈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양의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조학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뭐 췌장이 어디 있고 그 작용하는 그 기관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손상이 안 됐는데 거긴 단지 뭡니까? 살덩어리? 살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거 어떻게 손상을 줬다고 해서 무슨 당뇨가 발생하냐? 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 경험, 이 자체, 이제 1차적인 본인의 이 경험으로 봐서 분명히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이게 뭐죠? 왜? 이 연구돼야 될 상황이에요. 한의학과 양의학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만이 이 문제를 연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사회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여기에서는 이 한의학과 양의학이라고 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커다란 벽을 쌓아놓았죠? 여기가 한의학이고 여기가 양의학이다. 너 절대 넘어오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오늘 얘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제 방송에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한의학과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에서 출발했다. 한의학은 기학이다. 기의 흐름을 연구하는 기의 흐름의 관점에서 바라본 모든 인체의 현상을
기의 흐름에서 바라보고 그것이 기의 흐름, 음양 오행의 조화의 관점에서 치료를 다시 추구하는 학문이 한의학이었고, 양의학이라고 그러는 건 해부학이며 구조학이고 공간학이 있다. 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라는 관점이죠.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 양의학이라는 게 원래 이 자체가 대단히 뭐 훌륭하고 무한 것이 아니고 현대 과학의 그 발전과 함께 그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급격하게 이 얼마간 한 수십 년간 약진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현상에서 양약이 얻었던 그런 어떤 좋은 어떤 그 모멘텀, 그것이 현대과학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멘텀을 한의학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하게 인체를 다루는 두 가지의 학문인데, 왜 하나는 지금 발전되고 있는 이 현대과학 기술, 그죠? 여기에서 되어야 하느냐. 너는 이 현대과학에 접근하지 말라. 이런 주장은 해서는 올바르지 않다. 그것은 결코 대한민국의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지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제도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주장을 오늘 저는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서양이라든지 모든 나라에서는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밥그릇 싸움, 방아 밥그릇 싸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그릇 싸움으로서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러한 그것을 하느냐라는 얘기죠. 예? 그런 것은 잘못됐다 라는 것이 오늘 제 얘기의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자, 제 얘기에 동의하시면 추천, 그 다음에 뭡니까? 구독 신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